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와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실착 리뷰는 바로 루카 돈치치 세 번째 시그니처 프리뷰에 이어서 실착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뷰 때와는 또 실착 리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이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풍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실제로 뛰었을 때, 그리고 많이 플레이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번 실착 리뷰 영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루카3를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전 1, 2 리뷰를 봤더니 제가 루카 돈치치에 대한 소개를 또 따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컨텐츠 할 때 항상 선수 시그니처는 선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리뷰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일단 루카 돈치치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1992년도에 태어났고 2월 28일생입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류블리아나라는 지역의 출신이고요. 13세,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굉장히 농구에 재능을 보여서 스페인 리그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16세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 1군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최연소 유럽리그 MVP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리그 챔피언까지 통달을 하고 이제 NBA로 넘어올 준비를 마칩니다. 넘어를 마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NBA 드래프트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애틀란타 호크스에 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댈러스 매버릭스에 지명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애틀란타 호크스에 지명을 받고 댈러스 매버릭스와 트레이드가 돼서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그를 중심으로 댈러스 매버릭스가 팀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도 파이널 진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루카 돈치치입니다. 그리고 그를 좀 보면 수상 경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루키 시즌에 2019년도 NBA 신인왕을 수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스타 선정, NBA 퍼스트팀 선정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분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MVP 수상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루카 돈치치의 큰 부상이 없다면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아마 MVP 수상도 아마 곧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루카 돈치치의 팬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은 유럽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노비츠키를 제외하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유럽 선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일단은 되게 멀티플레이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포인트 가드 가능하고 슈팅 가드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몰 포워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맞는 플레이어로 그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나이키 조던 브랜드와 계약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시그니처 라인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던 브랜드의 신발을 꽤나 많이 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인 모델도 신었었고, 그래서 메인 모델의 P 버전인 루카 돈치치 버전도 꽤나 많이 나왔어서 특히 36 버전이 꽤나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리액트 엘리베이션도 많이 신었었고, 조던 점프맨 다이아몬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조던 라인업을 신었던 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그니처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라인업들을 신었을 때 이 녀석이 루카 돈치치 시그니처다, 이 녀석이 시그니처다라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22년도에 루카 1이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루카 1이 이제 처음 출시를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거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원주 나이키도 가고 분당 나이키도 가고 대전 신세계 나이키도 가고 해서 여러 군데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첫 시그니처였던 만큼 관심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로우컷 디자인, 날렵한 디자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신었을 때 이게 크게 뭔가 팍 원에 신었을 때만 해도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루카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괜찮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농구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루카3가 올해 나왔고요. 이 녀석의 자세한 실착 리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외관입니다. 일단 외관은 이미 제가 프리뷰 영상 때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발과 함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관을 제가 박스로도 보여드렸고 신발 외관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루카 1과 루카 2 그리고 루카 3,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루카 돈치치가 이 세 번째 시그니처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자주 안 신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 루카 1과 루카 2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이와이어와 그다음에 그 포뮬러 23 폼, 그 두 개를 같이 썼다는 점은 루카 1과 루카 2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루카 3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죠. 일단 폼 쿠션 자체도 쿠실론 3.0 쿠션을 썼고요. 그 다음에 외관적으로도 플라이와이어 소재보다는 기본적인 메쉬 플러스에 이렇게 합성 패브릭을 좀 더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단 1, 2에 대비해서 기본 쿠션 시스템이라든지 외관의 어퍼 시스템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루카 돈치치가 적응을 못해서 조금 낯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또 신어야 되는 루카 돈치치겠지만, 피팅감을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이소플레이트를 장착을 함으로써 그걸로 이제 플라이와이어 대체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메쉬 플러스에 패브릭 팁을 조금 더 하면서 전반적인 피팅감을 잡으려고 노력한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포츠카의 모양을 좀 본따서 만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가장 초점을 두고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이 쿠셔닝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뭔가 1과 2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외관을 가져가고 있고, 피팅 시스템이라든지 사용한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1과 2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소플레이트를 좀 많이 측면에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스텝백 기술을 많이 쓰는 루카 돈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포트 역할을 해주려고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소플레이트가 정말 피팅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또 피팅 부분에 가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여러분 쿠션이 역시나 1과 2에, 그러니까 1, 2, 3를 놓고 쿠션이 어느 게 제일 좋냐고 이제 물어본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카 3다. 루카 2와 루카 3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쿠실론 3.0 쿠션이 포뮬러 23 폼 쿠션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소프트한 성향을, 완전 소프트한 성향보다는 어쨌든 중간에 섞인 한 6대4 비율을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딱 그 정도 느낌이 나는 이번 루카 3의 쿠션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폼 쿠션이기 때문에 발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전체에 깔리는 쿠션감이 좀 느껴지고요. 앞에 하나 치중되어 있거나 뒤에 하나 치중되어 있는 쿠션감이 아니라 발 전반적으로 깔리는 느낌이 좀 괜찮은, 약간 6대4 하드에 4, 그 다음에 소프트에 6, 소프트로 따지면 6대4 정도로 나오는 괜찮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은 일단 1을 만족하셨던 분들은 조금 걔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어서 반발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루카 2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루카 3도 꽤나 비슷한 느낌의 쿠션감이긴 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지 않을까. 루카 2와 루카 3는 거의 쿠션 베이스만큼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루카 3가 조금 더 소프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2와는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주면 한 7대3? 6대4에서 더 많이 주면 7대3 정도? 그러니까 아마 루카 2도 그 정도 줬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느낌의 쿠션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쿠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사이즈 추천을 좀 먼저 해드리면, 사이즈 추천을 먼저 해드린 이유가, 일단 여러분 사이즈 추천은 정치수입니다. 정치수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일단 두꺼운 양발을 신고 신었을 때 거의 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앞쪽에 여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볼러 분들은 정치수, 그리고 발볼러 분들이나 발등러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전장 길이 210 사이즈 기준으로 전체 길이가 지금 보시면 270mm 딱 나오고요. 그래서 270에서 268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측은 거의 꽉
정 사이즈대로 나온다. 그래서 사이즈 추천은 정 사이즈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발볼은 지금 보시면 95mm. 그래서 일단 발볼도 여러분 그렇게 좁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반업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작에 대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좀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설퍼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쪽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 발볼이 95mm는 나왔지만 그래도 앞쪽 길이감이 딱 맞는 거 감안한다고 하시면 발볼로 분들은 아마 반업 정도는 하셔야 괜찮은 피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등둘레는 지금 156mm 정도 나오죠. 그래서 발등둘레도 그렇게 낮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보통 160mm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이 녀석은 156mm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발등 높이도 낮게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발볼러 분들이나 발등러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에 맞춰서 신으려면, 길이감에 맞추실 것 같으면 정치수를 신으시면 발등 쪽 부분이 좀 꽉 피팅을 맞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아쉬운 점이 슈레이스 홀, 일단 여러분 이게 보면 슈레이스 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거든요. 근데 여기 슈레이스 홀까지 여러분 꽉 체결하시고 신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 힐슬립이 있습니다. 힐슬립이 약간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원래 처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 빼고 여기까지만 체결을 해서 신어봤었을 때는 무조건 힐슬립이 나고요. 꽉 여기까지 다 채우면 힐슬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개라도 뺀 요 상태로 딱 신어도 힐슬립이 약간은 있다. 그래서 힐슬립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피팅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일단 쉐입 자체가 여러분 81mm 가지고 뒤쪽은 55mm 가지고 뒤쪽 부분이 길이가 슈레이서까지는 멀지 않지만, 이게 한 개 앞에나 두 개 앞에만 가지고 가도 거의 80mm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체결을 한다고 하시면 거의 여기까지 굉장히 길이감 있게 해서 무조건 힐슬립이 나고요. 그래서 꼭 여기 제일 뒤에까지 체결하셔야 뒤에 힐컵과 여기까지의 길이가 55mm로 좁게 나오기 때문에 힐슬립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길이감은 정치수 길이감이 나왔다. 그래서 양발 딱 농구 양발 나이키 두꺼운 양발 딱 신으면 바로 딱 발끝에가 딱 맞게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상고가 여러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29mm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트렌드 자체가 지상고가 30mm 언더인 29mm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제가 30mm 언더 나오면 지상고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조금 인기 있는 농구화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치면 25mm 언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9mm 정도면 생각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낮은 느낌의 지상고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정 사이즈 피팅에 괜찮고, 특히나 여러분 가장 좋았던 점은 이번 루카3를 디자인할 때 나이키가 가장 이 나이키 조던블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이 아이소 플레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 측면으로 딱 밀 때 이 아이소 플레이트의 위치가 바로 발을 탁 받쳐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앞쪽에 오히려 TPU 지지대가 있는 것보다 측면 여기 지지대가 있는 게 훨씬 더 측면으로 밀 때 지지대가 탁 받쳐주는 느낌이 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 플레이트의 위치는 스텝백, 특히 사이드 스텝백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딱 신고 구부러지면 여기 정도에 딱 주름이 지거든요. 여기 정도에 딱 주름이 져서 굉장히 슈레이스 시작점 이 부분에 딱 주름이 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딱 보면 에어맥스 느낌이 좀 나는 정도의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맥스 97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은 굉장히 안쪽이 두껍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플렉시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이 루카2보다는 조금 편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루카2는 뭔가 피팅감이 나쁘지 않고 좋았지만 뭔가 조금 뻑뻑거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한 군데 좀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뻑뻑거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카2보다는 확실히 플렉시블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피팅감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힐슬립이 있으니까 꼭 끈에까지 착용을 하셔야 되고, 일반 분들은 정치수, 발볼러 방등러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반업 정도는 추천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피팅감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고, 네. 특별히 루카2보다는 조금 편안한 착용감이었고, 뭐 쿠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루카는 잡아주는 피팅감은 루카2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신 발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측면 아이소 플레이트가 확실히 스텝백이나 사이드 스텝백을 할 때는 제 역할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일단 여러분 270 사이즈 기준으로 381g, 거의 무게는 중간을 쳤다, 평균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완벽한 로우컷은 아니죠. 거의 미드컷에 가까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미드컷 디자인 치고 381g이면 평균값은 했다. 기본적으로 로우컷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거운 녀석들도 많은데 이 녀석은 미드컷 치고는 딱 중간 평균 무게인 381g 정도의 위치를 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측 쏠림 영상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약간 있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퍼와 하단의 무게 배율이 그나마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분배가 되어 있다. 아마 느낌적으로는 하측에 한 6 정도 들어가고 위쪽에 한 4 정도 되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측에 조금 쏠림 현상은 있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이고요. 그래서 무게는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평균값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니까 뭐 가드분들이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3번, 4번 포지션 정도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하이컷을 좋아하지 않는 센터분들도 한테도 이번에는 추천을 드려도 루카3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접지는 처음에 딱 신고 접지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굉장히 접지가 좋았거든요. 삑삑 소리도 잘 나고 잡아주기도 잘 잡아주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아이소 플레이트가 딱 측면에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접지가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먼지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일단 먼지가 굉장히 잘 먹고, 이 클린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지를 잘 먹는 타입에 속합니다. 일단 아웃솔 패턴을 좀 보시면 약간 정해져 있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거의 보시면 지금 V자 형태, W 형태가 크게 들어가 있는 회오리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고, 패턴의 깊이는 2mm 정도 나오고요. 패턴의 간격은 1에서 4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좁은 데는 1mm, 넓은 데는 4mm의 패턴 간격이 들어가 있고, 깊이는 2mm 정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깊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간격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넓은 부위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잘 타고, 클린솔 부분도 굉장히 먼지가 잘 탄다. 그래서 초반 접지는 굉장히 좋다. 근데 한 쿼터나 두 쿼터 뛰고 나시면 먼지가 좀 묻는 타입이어서 좀 바닥을 좀 쓸어지거나 아니면 솔로 좀 클린하게 좀 털어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뭐 신발 세척하는 솔들이, 부드러운 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고 다니시다가 평상시에 이제 경기를 뛰시고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그런 솔들로 바닥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다시 또 접지 살아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먼지가 잘 묻는 타입이라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기본 접지는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팅, 측면 피팅과 아웃솔의 접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루카3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접지도 굉장히 상책에 속하기는 하지만 먼지가 잘 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먼지 타는 부분에 대한 특성 평가를 또 한번 해볼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기를 찾고는 있는데 잘 없어가지고 그 기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여러분 외관적인 소재나 재질로 봤을 때 통풍이 잘 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 통풍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5036 테스트에서는 1분 50초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2분 가까이 나온 통풍 성능이고, 아쉽기는 하지만 소재나 외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루카2도 그렇게 통풍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풍성은 루카2나 3나 조금 반을 포기를 해야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3분이 안 넘어간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풍 성능도 아쉬운 쪽에 속하는 통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풍 구멍을 옆에 여기 조금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발등 위에 여기에 조금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썰퍼 메쉬 부분 외에는 통풍이 될 만한 곳이 없어서 오픈형 통풍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1분 50초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통풍 성능은 조금 내려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약간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159,000원 159,000원 저는 2만원인가 2만원 정도 할인 받았습니다. 2만원 할인 받아서 13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 도도 포인트까지 다 끌었던 영혼을 끌어서 할인 받아서 139,000원에 샀고, 일단 루카의 명성에 비하면 159,000원이라는 가격은 크게 인상되는 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카가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고 팀을 파이널까지 올려놓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가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루카 돈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의 가치를 따지면 가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그리고 성능 자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능도 개인적으로는 뭐 따져보죠. 외관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쿠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션 합격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피팅도 이제 힐 슬립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힐 슬립도 이제 신발끈 꽉 조이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한다고 따지면 피팅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무게도 뭐 평균 정도 쳤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다. 그 다음에 통풍은 조금 아쉽고요. 접지도 초반 접지는 괜찮고 먼지를 좀 잘못 느끼는 하지만 기본 접지력에 있어서만큼은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적으로는 뭐 최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장점이 특별하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점이 두드러지지도 않은 정도의 농구화가 이번 루카3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특장점은 없다. 발은 확실히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성능 면에 있어서는 정말 완전 최상 이런 느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한, 그래서 그의 플레이 스타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성능적인 면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주고 상위 역할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루카3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가격에 159,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업적을 따지면 가격 인상률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는 신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아울렛에 가냐 안 가냐를 놓고 따지면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 것 같고, 최근에 루카2가 5만원대 다 아울렛에 풀려있죠. 그래서 루카2,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루카3를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카2를 5만원 주고 2개 사실래요? 아니면 루카3 하나만 사실래요? 라고 하면 실장러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루카2를 2개 사서 신는 게 낫다 라고 솔직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루카3가 루카2에 대비해서 아주 쿠션을 제외하면 아주 뭔가 퍼펙트리하게 개선된 느낌은 없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루카3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해드릴 영상은 사브리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브리나가 될 것 같고, 조금 보여드리면 어제 또 이제 두족이 와서 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사브리나 1은 이게 지금 이게 나바유 한 사브리나 1이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평가를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브리나 일반 버전으로 평가 비교를 할 겁니다. 평가 비교를 할 거고, 신어본 거는 이걸로 신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 이미 보여드렸죠. 프리뷰 때 이미 제가 보여드렸고, 저는 오프라인 여러분들 조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오프라인에서 하나를 구하고 온라인에서 2족을 사고 총 3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이 워낙 명작이었기 때문에 2가 뭐 그렇게 망하지 않고서는 간다 싶었던 3족은 구매를 했고, 아마 하나는 제가 오늘 가서 띄워보고 동생이 못 구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는 정가 용도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컬러는 요 컬러고요. 하나를 굳이 더 꺼낼 이유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컬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는 이 색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색이 훨씬 더
좋아할 만한 녀석이고, 그다음 이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밝은 색상과 화이트 색상 기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컬러도 여러분 컬러는 굉장히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안쪽 면을 좀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자수 로고는 굉장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사브리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시청 리뷰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청 리뷰 끝났고 곧 시청 리뷰로 업데이트 드릴 거고, 사브리나 1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이즈 미스 많이 왔더라고요. 저 DM으로 이제 바룩님 진짜 말 그대로 바룩님 말씀대로 사이즈 미스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서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이 두 개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자 사이즈로 275 사이즈, 남자 사이즈로는 27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브리나가 온라인에 풀리는 사이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 공용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자 사이즈 기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 나이키 일본 공홈이나 중국 공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이게 맨즈 사이즈 따로 여자 사이즈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이즈 클릭을 할 때 M 해가지고 9, 다음에 W 해가지고 뭐 1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남자 사이즈는 270이고 여자 사이즈는 10.5구나 라고 명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나이키 공홈은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두 푼 하는 신발도 아니고 15만원 가까이 되는 이 15만원대 신발들을 사이즈 미스로 다시 환불해 받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물량이 없죠. 이걸 내보내면 이 신발을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사이즈는 안 맞으니까 신을 수는 없고, 주문을 취소하니 그것도 더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나이키 코리아에서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 미스 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가지고 주문 취소를 다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문 취소가 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사이즈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여자 사이즈들밖에 안 남긴 했던데, 기본적으로 한국 공홈에 발매되는 사브리나 사이즈는 남녀 공용 사이즈로 나오긴 하지만 표기되는 사이즈는 여성 사이즈다. 자기가 200 남자 사이즈로 270을 신어야 될 것 같으면 275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딱 그렇죠. 여자 사이즈로 275를 구매를 해야 이렇게 270이 옵니다. 그리고 265를 신어야 될 것 같으면 270을 구매하셔야 265 사이즈 겁니다. 그 부분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 다음에 다른 컬러가 나오면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브리나 테스트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브리나 테스트 끝이 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이제 실착하고, 실착은 끝났고 이제 측정하고 또 리뷰 영상 찍어서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GT어스 EP가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 됐지만 참 재미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아마 더 할 말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녀석까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브리나 2 다음 리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사브리나 2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